8월 14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42% 상승한 6,977.9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6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8% 상승한 864.6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5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1종목, 코스닥에서는 4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해인, 퓨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제형솔루텍, 세비캠, 알트, 윤성 FNC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54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로봇 테마입니다. 현대차그룹이 1차 협력사들의 로봇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협력사들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고 공급망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엔비디아의 본사를 방문하여 젠슨왕 CEO와 인공지능 및 로봇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양사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이며 내년 1분기에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그 밖에도 중국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가 8월 20일 전후로 중국 증시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현대차그룹주와 LG그룹주를 중심으로 로봇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사들도 로봇 부품 기업으로의 전환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제형솔루텍은 실적 발표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7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알트는 삼성전자가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을 돕는 인터페이스 기술을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진 가운데 관련 기술을 보유 중이라는 점이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엔오토모티브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68% 증가한 2,05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세아메카닉스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2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IA는 환기 종목에서 해제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3자 유상증자 대금 부당 사용 사유가 해소되면서 환기 종목에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보합세를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0.2%를 밑돌았어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이어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진정세를 보인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는데요. 특히 미국 반도체 기업인 샌디스크는 투자자의 날 행사를 통해 2030년까지 매출이 10% 중후반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어젯밤 13%의 급등세를 보였어요. 샌디스크의 강세 속 마이크론은 4%, 하이닉스 ADR은 7%의 상승세를 보였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도 상승세로 출발한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상승했는데요. 특히 2분기 호 실적을 발표한 LB세미콘과 아비코전자, 에이징랜드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LB세미콘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131억 원을 기록했으며 아비코전자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4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에이징랜드는 흑자 전환한 7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3번 실적 발표 테마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속에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세비캠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상반기 매출이 308억 원을 기록하며 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도 LG엔솔과 삼성 SDI의 북미 에너지 저장 장치 합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헤이는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7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헤이는 미국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의 국내 독점 딜러사로 삼성전자와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에 캐터필러의 비상 발전기를 공급한 점이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성 FNC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1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윤성 FNC는 2차 전지 믹싱 장비와 관련 시스템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클리오와 빙그레, 타코미디어, 레이저옵텍, SK케미칼, 더본코리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세비캠, 헤인, 윤성 FNC 순입니다. 상한가 종목 중에서는 윤성 FNC만 넥스트 거래소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4번 시가총액 테마입니다. 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 기업들을 상장 폐지하는 제도를 강화한 가운데 코스피 종목은 300억 원, 코스닥 종목은 200억 원을 미달할 경우 상장 폐지 위험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동전주인 경우에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시가총액이 적거나 동전주인 종목들이 테마성을 띠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도 이노AX는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69% 증가한 2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모아데이터는 어제 장마감 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2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며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14일입니다. 다만 모아데이터는 수요일 장마감 후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공시가 올라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주가가 1,000원을 미달하여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의 선도 제약사 중 한 곳으로부터 5억 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수주를 포함하여 3분기에 2건의 복수 장비를 판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은 미국 자회사가 수주한 것으로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의 매출로 인식되는 금액이 공시 기준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공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복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본느는 2주 전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구미훈 씨와 주식회사 벤타셀렉트에게 각각 100억 원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고 H투자조합에게 2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공시에 본느는 7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어요. 오늘은 이 중 22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하며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금호타이어, 3위는 금호전기, 4위는 하나생명, 5위는 금호건설, 6위는 하이닉스, 7위는 DIC, 8위는 삼성중공업, 9위는 대원전선, 10위는 모나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하나생명, DIC입니다. 하나생명은 수요일 장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하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215% 증가한 5,22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메리츠증권은 이번 실적 발표 이후 하나생명에 대한 목표 주가를 5,500원에서 6,200원으로 상향했으며 하나생명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5,630원입니다. DIC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자 현대차그룹 쪽 로봇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트, 2위는 3기에너지솔루션즈, 3위는 EV 첨단 소재, 4위는 한라캐스트, 5위는 아이로보틱스, 6위는 아주아이비투자, 7위는 좋은 사람들, 8위는 G2파워, 9위는 3기, 10위는 P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알트, 한라캐스트, 아이로보틱스, 좋은 사람들입니다. 알트, 한라캐스트, 아이로보틱스는 로봇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특히 알트는 삼성전자가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을 돕는 인터페이스 기술을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진 가운데 관련 기술을 보유 중이라는 점이 지속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라캐스트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게서 로봇용 부품 수주를 추가적으로 따냈다는 기사가 나오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어제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한라캐스트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기업에게 로봇 열관리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남북 경협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남북 경협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아주 IB 투자는 스페이스X가 상승세를 이어오는 가운데 투자사로 부각되며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어젯밤 미국장에서 스페이스X가 차익 실현 매물 속 3%의 하락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아주 IB 투자도 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삼성전기, 4위는 SK스퀘어, 5위는 현대차, 6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7위는 LG전자, 8위는 SK텔레콤, 9위는 하나오션, 10위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SK텔레콤은 미국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의 투자사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엔트로픽이 10월 상장을 목표로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인 가운데 SK텔레콤의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정부가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평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번 프로젝트에는 LG AI 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모티프 테크놀로지가 참여했다고 알려지면서 SK텔레콤이 기대감을 잇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 기업들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은 원칙적으로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2척까지는 해외 건조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조선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SPG, 2위는 제주반도체, 3위는 현대모백스, 4위는 코오롱 티슈진, 5위는 한라캐스트, 6위는 주성엔지니어링, 7위는 알테오젠, 8위는 로보티즈, 9위는 실리콘투, 10위는 클로봇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현대모백스, 코오롱 티슈진, 한라캐스트, 클로봇입니다. 현대모백스, 한라캐스트, 클로봇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특히 한라캐스트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게서 로봇용 부품 수주를 추가적으로 따냈다는 기사가 나오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코오롱 티슈진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으며 바이오 기업들은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부각되는 편이니 참고해주세요.